저는 준비센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민원 때에서 점심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봉투도 많이 받아봤어요. 보내드려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남자 MC 팬이게입니다. 맨날 후배들 앞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예 저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원래 이제 42인데 이제 참 이러고 있습니다. 벌써 42이에요, 근데? 42이네 벌써. 네, 근데 영하다 근데 형. 영하다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행정직 수험생분들이나 신규 공무원들이 궁금해할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리 양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4년차 8급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네. 4년차 맞죠? 네. 4년차 맞아요. 저도 같은 4년차고요. 4년차 8급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벌써 4년이나 됐어. 4년이요? 저는 벌써 8년 됐는데 뭐. 아니 우리가 옛날에 신규로 이게 딱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년이나 됐어요. 시간이 빠른가요? 빠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본에 없는 거에서 놀리지 마세요. 이거 원래 막 하는 거예요. 4년 빠르죠. 저는 4년 때 뭐 했지 나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 업무를 하다가 뭐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고충 같은 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는 맨 처음 발령제가 동이었어가지고 동에서 이제 뭐 민원대라고 하죠. 민원대에도 있고 뒷다이에도 있어 보고 하다가 이제 구청으로 올해 들어왔죠. 그래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동에 있을 때보다는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동에 있을 때는 어떤 업무를 했다고 했죠? 민원 때 뭐 인감부터 해서 전입, 주민등록 뭐 다 해봤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그 업무를 하다가 혹시나 뭐 느낀 점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고충이 제일 힘들었던 점. 민원 때 있으면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민원이 많을 수도 있고 가끔씩 뭐 미친 놈들도 오니까.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제가 엄청 제 이웃으로 보고 있는 블로그 글에 그 글이 나온 거예요. 공무원 점심시간 주는 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휴무제. 그걸로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뜨거운 감자인데? 네, 근데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들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준비센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민원 때에서 점심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대직으로 점심 먹는다는 거를 모르시니까 교대로 먹으면 되지 왜 점심에 쉬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교대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민원대 직원들도 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원대 직원은 밥을 굶고 일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뭐 김밥 사와서 자리에서 먹으면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는 모습 보이면 안 좋아하니까.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삶은 달걀 삶아온 거랑 맛밤 있죠. 그거를 밖에 나가서 입에 와구와구 넣고 자리에 돌아와서 마스크 썼으니까 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점심 못 먹을 때.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서러워요. 왜냐면은 일반 민원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공무원 중식 휴무제라고 하면은 왜 돌아가면서 어차피 밥 먹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대직자가 휴가를 가버리면은 밥을 못 먹어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물론 뒤에서 이제 뒷다이에서 나와서 밥 잠깐 먹고 와라 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그 20분 30분 동안 후다닥 먹어야 되고 심지어 그런 분조차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뭐 주섬주섬 먹기도 했어요. 거기서 앉아서 왜냐면은 민원을 봐야 되니까 먹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것조차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엄청 많이 힘들죠. 특히 대직자 휴가 중에는 진짜 죽어납니다. 밥도 못 먹지. 민원인은 이제 창구 2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로 합쳐갖고 봐야 되지. 또 이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해야 되고. 신호등 정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 그 블로거한테 댓글을 남겼어요. 비밀로. 아니요. 이 방금 한 얘기를 하소연처럼 이미 교대로 먹고 있고 당신이 화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민원 때는 일선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남겼는데 댓글은 따로 안 달아주더라고요. 맞아요.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남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청에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내 12시 50 몇 분에 전화했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그럼 딱 끊기는 거야 이렇게. 진짜 멋있다. 좋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우리 서울시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민원이 많고 좀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대 엄청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분,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 아가씨는 맨날 점심시간마다 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달랬죠. 이 시간에 저희는 돌아가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생리를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혹시나 그거 말고 뭐 다른 고충 없었나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었어도 그냥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네. 사람 망각의 동물. 네, 맞아요. 4년차 맞아. 잊어버리면 하지. 맞아요. 동사무소 있으면 민원대 있으면은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러면은 일럭시 군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삼성에서 나온 것 같네요. 저는 그 위반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속 업무죠, 단속 업무. 왜냐면 제가 고충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 단속을 하면 단속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단발성의 그런 뭐랄까 그냥 쓰레기 무단 투기인 과태료 이런 거나 주차 위반 딱지 이런 거는 그냥 단발성이에요. 그냥 그 순간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 뭐 돈 몇만 원 내면 끝이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건데 위반 건축물 단속은 그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매년 나가요. 아, 그 행정법에서만 보던 그거 말씀하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 행정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 통지부터 해갖고 시정명령, 시정촉구, 부가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또 뭐 한두 푼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의 그 사람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고 불법 증축 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아무래도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거, 그러니까 재산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 사유재산의 위법 사항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때마다 그럴 때마다 좀 힘들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내 피 같은 돈인데 그거를 물론 뭐 잘못이 있으니까 뭐 불법 건축물이 하고 하니까 하지만 이 당당한 건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디 그냥 만약에 이렇게 건수가 크면 몰라 막 뭐 어디 그러면은 그냥 진짜 이거는 악독한 사람, 악랄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막 법으로 정당하게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점포 있죠. 그러니까 뭐 슈퍼나 식당 이런 데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뭐 식당이 너무 좁아. 그래서 냉장고나 이런 거 밖에다가 내놓고 싶은데 그 내놓으면 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도 고기 냉장고 이런 게 안에다 넣어놓으면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밖으로 빼놨는데 고기니까 밖에서 뭐 벌레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잠깐 뭐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쳤어요. 근데 그거 다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법대로 하면은 사실상 다 걸리죠. 그러면 민원인 분들은 그냥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제가 봐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 사연 하나하나를 다 듣고 있으면 저도 감정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짠하죠. 그리고 또 이제 위반 건축물 과태료 뭐 이런 거 이행강제금 고지서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 갖고 제가 발송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받으시는 분들도 발송할 때마다 항상 그런 게 느껴져요. 이걸 받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 하면 같은 동네인데 하니까 조금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근데 난 살진 않으니까 근데 동주민센터 근무를 했으니까 동주민센터는 주민들하고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뭐 관할 동의 통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가게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사실상 분들 다 그분들이에요. 그런 분 또 아는 사람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있던 동사무소가 제 관할동은 아니에요. 다른 동이지만 그 관할동 담당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의 연관이 있다 보니까 나는 관여를 안 하겠다. 고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얼굴 보기는 힘들고.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뭐 과태료 처분 같은 걸 하면은 사실 쓰면서
사람들을 과태료 처분하면 사실상 다 연결돼서 네. 어떻게든 다 알게 되고 네네. 또한 또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뒤로도 가끔씩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올 때도 네. 있어요. 물론 이런 거 잘 뿌리쳐야 되지만 저는 봉투도 많이 받아봤어요. 이거 봉투를 많이 건네더라고 이거 나한테. 보내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예, 내가 맞아요. 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봉투를 나한테 건네는 거야 이렇게. 내 손에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네, 커피값 뭐 건네는 이런 거는 식으로. 건넬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다 이게 약간 좀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맞아, 안 젊은 그러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 뭐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그 우수에 젖어가지고 커피값 하라, 뭐 밥값 해라 이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약간 내밀어요 이렇게. 한 번은 엄청 화냈잖아. 하는 거냐고.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과태료 업무를 하면서 그걸 주길래 이거 받으면 나 잘리는데 책임질 수 있냐고 내가 오히려 반문했어요. 나 이거 받으면 잘리는데 이거 이렇게 받으면 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책임질 수 있냐? 그걸- 받아가더라고요 다시. 그걸 받는 사람도 웃기는 거지. 그렇지 사실 그 몇 푼 아니거든요. 네, 그 돈 몇 진짜 푼. 뭐 솔직한 말로 뭐몇 억씩 주면 이제 뭐 많이 들 수도 있는데 보면은 또 몇만 원 아니에요. 이게 네. 사실 뭐 몇만 원이 아니고 몇 백 원도 사실 받으면 네.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법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얼굴이 보니까. 얄짤없지. 이런 거. 일자가 없어요. 눈물도 없는 사람. 까지 다 고충이 있네요. 각자의 위치에 보면은 진짜 쉬운 게 없습니다. 진짜 본인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제일 힘들지만 뭐 묵묵히 버텨서 잘 하시는 직원들 때문에 이 또 우리가 같이 또 이 공무원들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많이 벌 때 얼마까지? 600도 넘게 벌었죠. 서울 교행을 잘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여길 안 오려고 했는데